자, 일단 오늘은 자연재해의 영향을 본다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 때는요. 그 대응 방안을 보자고요. 오케이? 자, 먼저 지각 변동에 의한 자연재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지각 변동 때문에 생기는 자연재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상현상 때문에 생기는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맞니? 특히 우리 지각 변동 때문에 생기는 자연재해는요. 딱 3가지밖에 없었죠. 화산활동, 지진, 그 다음에 쓰나미라고 하는 지진 해일이 있었죠. 나머지 전부 다 뭐예요? 기상 때문에 생기는 자연재해였잖아. 일단 지각 변동 때문에 생기는 자연재해 대표적인 게 지진이었습니다. 지진. 지진은요. 땅이 갈라지고 맞죠? 그러면서 흔들리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지진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짧은 시간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뭐라고? 짧은 시간. 지진이 길어야 한 3초, 2초입니다. 맞죠? 뭐 긴 경우는 막 4초 동안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5초 안에 끝나. 5초 컷이야.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죠. 지진은. 짧은 시간. 긴 시간이 나오면 땡입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굉장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크죠. 짧은 시간에 넓은 범위, 넓은 지역에 피해를 끼친다. 따라서 건물이나 도로가 붕괴될 뿐더러 홍수가 나타나기도 해. 이거 잘 들어야 돼. 지진 때문에 홍수가 나타난다? 여러분 상당히 의외로 생각할 건데 선생님 어떻게 지진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요? 댐을 생각해봐. 물을 저장하고 가두는 댐을 생각해보세요. 이 지진으로 해서 댐과 같은 시설들이 붕괴하거나 갈라지게 되면요. 거기에 저장하고 있던 어마어마한 물들이 어때요? 터져가지고 흘러나오겠지. 맞아. 댐 붕괴 때문에 나타나는 게 홍수 피해죠. 맞죠? 그 다음에 화재는요. 화재는 뭐 때문에 나타날까? 각종 주요 산업시설들, 에너지 자원들을 저장하고 있는 주유소라던가 발전소라던가 이런 거 이제 지진 때문에 터져봐요. 난리 나는 겁니다, 진짜. 이게 지진이 왜 무섭냐면은 결과적으로 2차, 3차 피해를 야기해요. 건물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변 건물을 덮치거나 또 건물에 나와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들이나 유리 파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2차, 3차 피해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지진이 무서운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당연히 산도 흔들리는 거니까 뭐 산사태 나타날 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진하면 같이 뭐랑 또 연관지어라고 했죠? 맞아. 지진 해일이야. 이 지진 해일이 발생한다라는 거까지. 이거 우리가 쓰나미라고 했죠? 이러한 피해 규모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은요. 특히 자연재해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배우지만 물론 지진은요. 긍정적 영향 없어. 이건 없어. 여러분 지진이 긍정적 영향이 있겠어? 없습니다.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홍수 같은 거라던가 열대 저기압이라던가 이런 건 이제 긍정적 측면이 있어요. 뭐 폭설도 그렇겠고요. 눈 많이 내리니까 그걸 눈이 많이 내릴 때는 이제 스키장 사장님들 좋아하겠지. 관광 산업으로 이용한다 이렇듯 화산 활동도 긍정적 측면이 있어. 오늘 시험에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다룰 주제인데 이 지진은요. 긍정적인 면이 1도 없다라는 거야. 없지. 생각해봐 여러분. 지진이 우리한테 주는 긍정적 면이 있어? 없습니다. 알겠죠? 여하튼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은요. 건물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진 설계를 하죠. 요거 한번 적어볼까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전통적으로 목조 가옥이 많이 발달했고요. 맞죠? 이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일본 같은 경우 나라 자체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나라잖아.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목조 가옥을 많이 만들고요. 현대에 와서 일본은요. 모든 건물들, 학교며 관공서며 아파트며 모든 크고 작은 건물들은요. 이걸 의무화하고 있죠. 뭡니까 이게? 그렇지. 바로 내진 설계죠, 여러분. 내진 설계. 꼭 기억합시다. 무슨 설계? 내진 설계.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 국가는 아니잖아. 얼마 전입니까? 꽤 됐습니다만 여러분 선배들이 이제 그 2019학년도 맞습니까? 2019학년도 2018학년도 수능이구나. 그때 어떻게 했어? 지진 때문에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는 경우도 있었잖아. 그 포항 지역에서. 맞죠? 뭐 경주까지 피해가 있었고요. 맞습니까? 이렇듯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그런 경각심에 따라서 웬만하면 고층 건물을 만들 때는요. 무조건 소방안전관리법에 따라 무조건 내진 설계하게 돼 있어. 내진 설계. 내진 설계가 뭐예요? 말 그대로 지진으로부터 내구성을 견디는 그런 설계를 한다는 거야. 건축학에 있어서. 오케이?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내진 설계가 아주 발달된 나라라서 이따 보겠습니다만 건물을 만들 때
그렇게 막 비상구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지하를 매우 튼튼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지하에다가 내진을 설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 구조물들을요 설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이 막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게 아니라 건물이 무너지거나 갈라진 게 그런 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날 때 건물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아. 쓰러지지 않는 거지. 오뚜기처럼. 지진이 이렇게 견뎌내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고 있다.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전통적으로는요 이런 목조 가옥의 모습과 현대 와서는요 이런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주민들의 어떤 대응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건요 지진의 피해를 잘 받으시고요. 홍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뭐 때문에? 댐이 붕괴되면서.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지진은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없다? 1도 없다. 없어요. 없어. 오케이? 자, 근데 지각 변동 때문에 생기는 자연재해 중에서 우리가 화산을 또 짚어봐야 돼. 화산 중요합니다. 왜? 긍정적 면이 있거든요. 이거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이거 서술형으로 매우 자주 물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대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3가지 내용, 긍정적 측면 3가지, 부정적 측면 3가지. 일단 부정적 측면이 쉽기 때문에 부정적 측면부터 써드리고요. 그 다음 긍정적 측면까지 같이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깐 펜 치우고요. 노트 치우고요. 칠판이랑 선생님 목소리만 딱 집중하라고. 오케이? 자, 일단 부정적 측면 뭐가 있을까? 파! 터지는 거야. 파! 그치, 그 용암과 마그마. 그쵸? 이게 농경지를 덮치고요. 산림을 덮치고요.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주거 공간을 덮치겠지. 화재를 야기시킵니다. 부정적 측면이죠. 산불. 맞죠? 적어볼까요? 농경지, 거주지, 산림. 여기를 덮친다라는 거죠. 영화 폼페이를 보면요. 과거 이집트에서 이집트란다. 이탈리아에서 폼페이 화산 너무나 유명하잖아. 그 폼페이에 있는 주민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화산의 그 거대 용암에 다 집어삼킴을 당해가지고 그대로 다 묻혀버렸잖아. 그 영화도 있는데 그 폼페이 화산 막 터지면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그린 영화 있어요. 그 화산 폭발에 화산 활동에 끔찍한 참상을 또 그려낸 영화인데 여하튼 집어삼켜 화산이. 자, 뿐만 아니라 이 용암이 흘러내릴 때 마그마만 분출됩니까? 아니죠. 그 화산재와 같이 분출이 돼. 피 터지면서. 여러분 이거 이미지로 좀 기억을 해보자. 재밌게 우리 좀 공부를 재밌게 하는 거야. 그림으로 시각화해가지고. 여기 산이죠.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흘러내리잖아. 근데 수많은 화산 잿더미가 있겠지. 이 재들이 구름을 가리고, 맞죠? 햇볕을 차단시켜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대기 온도, 공기 온도를 떨어뜨리기도 하대. 자, 화산재 때문에 자, 햇볕을 차단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기온이 하강하기도 한다. 그리고 화산 폭발한 그 주변 지역에서는 이제 농작물이 냉해라 그래가지고 추워서 피해를 입거나, 맞죠? 뭐 쉽게 말해서 언다는 소리야. 뭐 이런 피해가 끼치거나 농작물들이 수확량이 감소하는 그런 부정적 측면도 있다. 또한 이 재들 때문에 뭐가 못 날아다녀? 새가 못 날아다녀? 새가 아니라 항공기 운항에 제한이 있죠. 맞죠? 비행기는. 왜냐면은 가시거리라 그리고 시야가 안 보여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시거리, 하늘에서 이 공기 뿌옇다 보니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긴다라는 거죠. 적어보겠습니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긴다. 맞죠? 뭐 이런 게 이제 부정적 측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긍정적 측면입니다, 여러분. 긍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있다 없다? 있다. 뭐라고요? 있다고요. 자, 화산의 활동의 긍정적 측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랑 생각했던 이 부정적 측면을 조금만 발상에 전환을 해봐. 그러면 이제 조금 문제 풀 때 쉬운데요. 바로 화산재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화산재. 선생님, 화산재가 부정적 측면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애가 긍정적 측면도 있나요? 그럼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이 화산재가 화산 회토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토양에 흘러내려가서 쌓일 거 아닙니까? 퇴적돼가지고 그게 토양을 비옥해준대요.
쉽게 말해서 화산재가 거름이 된다라는 거야. 이 화산재라고 할 수 있는 화산회토가 농작물 어떤 재배하는 데 있어서 거름이 된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요, 커피 농사도 하고요, 또 벼농사도 일부 지역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죠. 화산활동 주변 지역에서는요, 화산회토로 인해서 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농경 재배가 가능하다. 농경지가 재배가 가능해진다. 농경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게 이제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여기가 벼농사가 된다 하더라도 저기 동남아나 우리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 그런 벼농사가 비교할 수 있겠어? 없겠지. 그래도 농사를 짓긴 지으니까 긍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은 어떤 나라가 있냐면요. 우리 한국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뭐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이 화산회토를 이용해가지고 농경지로서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 자,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야, 똑같이 또 우리 발상의 전을 떠올리면 돼. 결과적으로 화산활동이라는 것은 지각변동에 의해 생기는 거다 보니까 그 땅의 뜨거운 열, 맞죠? 그 땅의 뜨거운 열을 가지고 지열 발전을 하기도 해요. 땅의 뜨거운 열, 지열 발전. 여러분이 이건요, 선생님이랑 저 뒤에 6단원, 대단원에서 우리 자원 파트 할 때 다시 한번 공부하겠지만 땅의 열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 자원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열 발전. 말 그대로 땅의 열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발전, 지열 발전으로 이용한다. 대표적인 나라는 여기 또 아이슬란드라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의 지열 발전소가 굉장히 유명하죠. 아이슬란드. 이름은 아이스크림처럼 좀 추울 것 같은데 여기는요 좀 뜨거운 동네입니다.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지열 발전소가 유명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화산활동의 이런 아주 멋진 그런 모습과 물론 화산활동 막 계속 하는 데 가면 안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하다가 이제 좀 휴화산이라든가 화산활동을 쉬고 있는 휴화산이라든가 아니면 화산활동이 이미 끝난 사화산, 죽을 사자죠. 사화산 같은 경우는요 관광 장소로서 매우 손꼽히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쵸?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 백두산,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라산, 맞죠? 화산 아닙니까? 화산. 그 다음에 일본 하면 또 뭐가 유명해요? 온천이 유명하잖아. 맞죠? 아하, 맞아요. 이런 화산활동과 온천을 즐기기 위한 관광산업이 발달하기도 한다. 긍정적 측면이랑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화산이라던가 이런 온천이라던가 이런 모습을 보러 관광산업이 발달하기도 한다.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거는요. 이 화산활동이 지진과는 다르게 긍정적 측면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 요 내용을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상 때문에 생기는 우리 인간에 나타나는 영향들 당연히 긍정적 측면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부정적 측면을 먼저 이야기할 거고요.